자, 두 번째는 tidy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퍼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했던 방법도 또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거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타이디 모델에서 만들어진 타이디 텍스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코퍼스랑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좀 더 쉽게 처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법을 좀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데이터는 똑같이 거기서 나와 있던 네 가지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기가 좀 이제 이론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뒤에 이론, 그 다음에 원리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패키지 설정하고요.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타이드 형식으로 변환하고 토큰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이제 코퍼스랑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 요 단어 빈도 그래프 이제 그리는 방법들.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단어 문서 행렬이라든가 TF, IDF, 워드 클라우드, 코어커런스, 동시 발생 빈도수, 토픽 분석에 대한 이론을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숫자로 계산해 보면 훨씬 더 눈에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냥 수식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이러한 숫자들이 이러한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모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뒤에 이제 실제 분석하는 거 한글 버전에 가서 텍스트 마이닝 분석할 때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드 텍스트 분석 절차는 우리가 코퍼스 하는 거랑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일단 기본 패키지 설정하고 티블로 데이터를 불러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타이드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코퍼스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타이드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만들기는 이제 그 불용어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단어 제거해주고요. 그 다음에 단어 빈도 이 뒤로 가면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워드 클라우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코어커런스 분석도 해보고 토픽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드 텍스트를 이용한 영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우리 여태까지 한 거는 하나의 폴더에 그동안에 계속 파일들을 이제 입력을 했는데요. 이런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서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 이게 워낙 코드가 길어요. 코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몇백 줄이 됩니다. 그럼 그거를 하나의 그 스크립트에 다 담으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많죠. 그래서 그것을 주제별로 좀 쪼개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폴더를 하나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스크립트를 별도로 저장하게 만드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되면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분석을 실시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파일 들어가서요. 뉴 프로젝트로 들어가고요. 뉴 디렉토리 들어가고 거기 디렉토리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넣을 텐데요. 우리 파일은 tidy 텍스트 하고요. 영어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는 우리가 한글로 하는 버전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이제 코퍼스는 해봤으니까요. 우리 타이드 텍스트 모델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하시면은 이제 새롭게 이제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R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파일 있죠? text.csv 파일을 불러 갖고 와서 그 폴더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폴더에 집어넣고 실습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파일을 불러 갖고 와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이제 이 폴더에 집어넣어 놨죠?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워드 클라우드랑 이런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tidy 텍스트 하고요. 영어 버전으로 우리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말은 설치하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영어로 먼저 해본 다음에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tidyverse, tidy 모델 이런 거를 설치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코퍼스에서 TM 이런 거를 우리가 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다른 버전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버전의 패키지들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걸 제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tidyverse는 여태까지 우리가 쭉 해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tidy 형식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는데 그동안 이제 tidy 모델하고 우리가 그거를 갖다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tidy 텍스트라는 그 패키지를 갖다가 쓸 거예요. 이 패키지도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것처럼 타이드 모델에서 다양한 패키지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건데 텍스트 마이닝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럼 요걸 하나를 실행해서 깔아보면 여러분들 여기 관련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인스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패키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tidyverse 이런 건 설치해 봤으니까요. 우리가 tidy 인스톨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idy 텍스트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치가 되고 있죠? 네, tidy 텍스트가 다 깔렸으니까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기존에 했던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tidyverse 자, 로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해주고 그 다음에 tidy 텍스트로 우리가 라이브러리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tm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해주시고 스노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설치하고요. 패키지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호출해 왔습니다. tidyverse, tidytext. 그 다음에 tm하고 snowball C는 이거는 우리 그 코퍼스에서 했을 때 보셨죠? 그래서 보신 거고 이 tm 패키지를 쓸 때가 몇 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tidy 텍스트만 쓰면 되는데 우리가 그 혼용해서 이제 좀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갖고 오고요. 요건 이제 영어의 어간 추출하는 그거를 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호출해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겠죠? 테이블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코퍼스 형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팁을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게 tidy 텍스트 모델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번 데이터 가져오기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텍스트 언더바 팁이라는 거를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우리 read 언더바 csv 파일로 갖고 오고요. 좀 전에 우리가 불러 갖고 왔던 text.csv 파일을 우리가 불러 갖고 오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퍼스에서는 이 각각의 문장들이 코퍼스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근데 지금은 이게 한 줄 한 줄 해서 지금 보면 이게 한 행 한 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doc하고 텍스트라는 두 개의 필드가 있는 거고요. 변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변수의 값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여태까지 배웠던 우리 그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 코퍼스는 테이블 형식이 아니고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돼서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고 쓸 때 좀 복잡한 게 있었는데, 우리가 타이디 모델에서 타이디 텍스트, 타이디 모델의 장점은 뭐냐면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서 저장이 됐기 때문에 분석이 자유롭고 분석이 훨씬 더 쉽고 더 이제 편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뒤에 이제 실제로 타이디 형식으로 또 저장이 되는 걸 보면 더 그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문장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문장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단어로 우리가 다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코퍼스에서는 되게 복잡하게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타이디 모델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이거를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단어별로. 그래서 3번은 타이디 형식으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겁니다. 자, 텍스트 언더바 tb라는 걸로 우리가 호출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뭐냐면 unnest toke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nest라는 말은 이렇게 뭉친다는 말이거든요. unnest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unnest 언더바 token 해서 우리가 토큰으로 이거를 분리해내겠다 이겁니다. 즉, 이 문장들을 분리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인풋은 어떤 거를 우리가 토큰화 시킬 건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인풋을 뭘로 줄 거냐? 여기 보면은 텍스트라는 위에 보면 우리가 필드명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문서들이. 그래서 얘를 텍스트라고 해주고요. 아웃풋을 또 정리를 해야 되죠. 아웃풋은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요거를 끄집어다가 우리가 정리를 이제 데이터 단어들을 정리할 텐데 그때 하나의 우리가 변수명을 줘야 되거든요. 하나의 변수명을 우리를 워드라고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볼까요? 자, 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뿌려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테이블 형태로 요거는 이제 도큐멘트 문서 번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문서 안에 있는 문서 내용들인데 얘를 이렇게 정리해 갖고 옵니다. 정리해 갖고 올 때 doc라는 것은 도큐멘트 번호죠. 도큐멘트 번호를 이렇게 앞에다가 따 갖고 오고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워드라는 걸로 이제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am a boy라는 게 I am a boy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그러면서 장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요. 우리 코퍼스에서 TM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런 펑추에이션이라든가 느낌표, 쉼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기능을 이용해서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unnest token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요. 여기 있는 데이터 단어들만 갖고 오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 쉼표라든가 그 다음에 느낌표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죠? 없어졌죠. 그래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정리를 해줘요. unnest token이라는 걸 이용하면 정리를 그냥 깔끔하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분리를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저장해서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언더바 tb라고 하고요. 다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불러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텍스트 언더바 tb가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불용어도 정리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니까 이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불용어 정리예요. 그래서 불용어들을 영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탑워즈라는 거를 우리가 써봤습니다. 그죠? 스탑워즈라는 거를 써봤는데, 우리가 스탑워즈 말고 실제로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불용어를 추가로 만드는 게 아마 앞으로 계속 만들 거예요. 뭐냐면 이 불용어 처리라든가 필요 없는 말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은 돼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제 빼줘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탑워즈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팁을 형식으로 해서 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팁을 형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그거의 이름을 변수명을 word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C 해주고요. 여기에 어떤 단어들을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말하자면 뭐 AAA, 뭐 BBB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스탑 팁을 형태로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밑에 보시면 팁을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word라는 이제 변수명으로 해서 AA, BBB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정리한 것들을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st word라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스탑워즈라는 거는 우리 이미 있기 때문에 스탑워즈로 하지 말고요. stword라는 걸로 추가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stword라는 걸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빼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언더바 tv를 불러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혹시 배우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서로 묶어서 올 때, 합칠 때 또는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 줄 때 조인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티 조인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안티하고 언더바 조인이라는 거를 쓰는데 안티 조인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빼줄 거냐, 어떤 단어에 있는 걸 빼줄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stop words라는 걸로 우리가 있었죠.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찍어 볼게요. 찍어 보면 stop words라 그래서 우리 내장되어 있는 거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word라는 걸로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A, 뭐 I, 뭐 필요 없는 말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줘야 되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stopwords도 stword라는 것도 하나 만들었죠. stword라는 것도 해서 word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얘랑 그죠? 똑같이 word라는 걸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그 다음에 st_word라고 해서 내가 만든 거, 그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패키지에서 주어지는 불용어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거기에 없는 내용들이 있을 때 추가로 삭제해주고 싶을 때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제거해줘라. 여기 들어와 있는 말들을 빼줘라 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기 텍스트 언더바 tv에서 요 말들을 빼줘라는 거예요. 자, 빼줄 때 어떻게 빼주냐면 by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word라는 걸로 빼줘야 되니까 by 해주고 word라고 해주면 여기 있는 word에 있는 요 단어들을 빼줘라 라는 겁니다. 요 있는 두 개 필드 테이블에서 word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빼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빼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빼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죠. 원래 걸 한번 볼까요? 원래 거를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걸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I am a boy 이런 거 있는데 I란 am, a라는 것들은 우리 불용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 주고 boy, student 이런 것만 나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런데 쭉 봤더니 O가 들어가 있네요. 아까 전에 이상한 단어들은 빼줬는데, 펑추에이션이나 빼줬는데, 숫자는 들어가 있네요. 그럼 지금부터 숫자를 그러면 제거를 해주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숫자 제거해주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숫자나 이런 것들을 정규 표현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정규 표현식. 정규 표현식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랑 캐릭터랑 숫자 형태를 어떠한 특수한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식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을 못 하고요. 인터넷으로 텍스트 마이닝 정규 표현식이라고 치면은 다양하게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규 표현식만 배우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우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까지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기초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문 쓸 때 분석하는 정도로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배우는데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요. 우리가 안티조인이라고 말고요. 필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필터. 자, 필터라는 게 뭔지 우리 배우셨죠? 필터는 행을 걸러내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떤 조건이 맞는 요 행을 이제 걸러내는 건데 우리는 빼줘야 되니까 낫의 의미로 이렇게 물음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조건에 맞는 거를 빼주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또 그래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함수인데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서 텍스트를 정리할 때 쓰는 이제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찾아내는 함수입니다. 찾아내고요. 요렇게 낫이 붙어 있으니까 그 찾아낸 조건에 맞는 거를 빼줘라 이거죠. 자, 조건이 있는데 패턴을 찾아줘야 됩니다. 패턴을 찾아주는데 패턴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자, D 플러스 요렇게 해주면 이게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꺽쇠 2개 해주고요. 그 다음에 D 플러스 해주면 숫자를 제거해줘라 이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그 엔터키 있죠? 여러분들 엔터키 바로 위에 보면 W 원화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그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서 찾아줘라? 워드라는 곳에서 찾아줘라. 우리 아까 전에 워드 있었죠? 워드에서 찾아줘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필터를 해서 한번 찾아줘 볼까요?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은요. 여기 보면은 숫자 표현식 5555가 없어졌네요. 그죠? 여기서 5555가 빠졌죠? 그래서 숫자 표현식에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표현식으로 제거해 줬으면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걸 해주냐면은, 우리 그 어간으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어간. 영어는, 이제 한국말은 틀려요. 한국말은 나중에 어간 추출을 안 해주고, 한국말은 기본 형식으로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해줄 텐데,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말은 형태소 분석을 하겠지만은, 영어는 이제 어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간으로 하는 걸 우리가 해봤죠? 우리 코퍼스에서 워드 스톰이라는 걸로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뮤테이트라는 걸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워드를 이제 정리할 텐데, 워드 스톰이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주는데 워드라는 걸로 정리를 해주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워드 있었죠? 워드. 이 워드를 불러갖고 와서 워드 스톰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간 추출을 합니다. 어간 추출을 한 다음에 다시 워드라는 곳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요거를 바꾸는 게 아니고 기존의 거를 업데이트하라는 거죠. 어떻게 업데이트하냐? 자기 거를 빼고 어간만 추출해서 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보이라는 걸로 어간 추출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영어의 어간 추출을 이렇게 쭉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간 추출한 다음에 다시 워드로 다시 집어넣어라. 그러면 원래 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바뀌었으면 여태까지 이제 불용어 처리하고 이제 정리를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다시 저장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거고요.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제대로 다 됐은 걸 확인했으니까 다시 저장을 해줘야죠. 텍스트 언더바 tv로 다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작업한 내용들이 제대로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째로 우리가 단어 빈도하고 그 다음에 TF-IDF라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빈도는 n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구해야 되냐면은 TF 그 다음에 IDF 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되게 복잡하게 우리가 코퍼스에서는 했는데요. 여기서는 단어 빈도하고 그 TF-IDF를 찾아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텍스트 언더바 tv를 갖고 오고요. 자, 요거는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는데 워드를 한번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카운트 doc 해주면은 문서를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문서 카운팅 하는 걸 볼게요. 카운팅을 해주면 1번 문서에 1번 문서, 2번 문서, 3번 문서, 4번 문서가 단어가 몇 개씩 들어있는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단어들이 몇 개씩 있는지만 나오고 어떤 단어가 나와 있는지가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내려가겠습니다. 워드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솔트를 우리가 true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 워드가 ABC 순서로 해서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AB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리가, 죄송합니다. AB 순서가 아니고요. 단어 카운팅이 많은 거. 그죠? 제일 마지막 게 이게 카운트에 대한 솔팅이니까 단어 수가 가장 많은 게 n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보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네요. 그죠? sentence라는 단어도.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문서와 문서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즉 4번 문서 안에는 보이가 3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문서별로 단어 카운팅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보이가 총 몇 개인지. 그러면은 보이가 3개,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죠. 4개네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이 모든 문서에서 보이가 4개 나온다. 이걸 우리가 카운팅을 해서 우리가 그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더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다음에요. 우리가 bind tf 언더바 idf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풀어줄 텐데, 얘는 어떻게 해주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만든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tf idf 값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자, tf idf 값이 뭔지 우리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tf idf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됩니다. 이 단어 빈도는 전체 단어에 대한 카운팅이고요. tf idf는 가중치를 준 거예요. 이 가중치라는 게 어떤 건지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 가중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하고 이렇게 빈도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뭐냐면 bind tf idf 할 때 여기는 우리가 위에 카운트 할 때는 도큐멘트 그 다음에 워드를 해줬는데 여기는 반대 순서로 갑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워드를 먼저 이렇게 카운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도큐멘트를 이렇게 순서가 틀려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n 이렇게 n의 개수까지. 자, 되셨죠? 그럼 n이라는 건 위에 카운팅한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걸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 보면 이렇게
우리가 n의 개수, tf, tf, idf, tf, idf 값이 자동으로 요거에 구해줍니다. 자, 이걸 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tidy 텍스트에서는 bind if tf idf라는 요 함수를 여기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걸 해주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위에 있는 순서하고 밑에 있는 순서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처음에 이게 순서가 똑같은 줄 알고 하다 보면 이 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값은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명심해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우리가 뭘 했냐면은 우리가 단어하고 그 다음에 TF, IDF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려면 얘를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단어 중심으로 이게 합계를 매겨줘야 됩니다. 합계. 통합을 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는 문서가 나와 있고요. 문서에 따른 단어의 개수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카운팅을 할 때 어떤 카운팅을 해야 되냐면은 이 문서에 따른 n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boy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지 이 모든 문서를 토탈해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bind if tf는 문서 단위별로 쪼개서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통합해 주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저장을 해야 되죠. 텍스트 언더바 tf idf라는 우리가 함수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자, 그럼 요걸 불러 갖고 와서 우리가 또 다시 다른 작업을 해 볼게요. 텍스트 언더바 tf idf 값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로 해서 워드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자, 그룹 바이 워드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워드별로 이제 그룹 바이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처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우리가 summarize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해줍니다. 자, summarize 해주고요. 우리가 n을 해보겠습니다. n은 sum 해주고 n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na.rm은 우리가 true로 해줘야 되죠. true로 이렇게 해주고요. 자, n 말고 tf, idf 값도 우리가 통합을 해줘야 되는데 얘도 sum 해주고요. tf, idf 해주고 na.rm은 true로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oy가 4개로 나왔네요. 그죠? 걸은 3개로 나오고 sentence는 7개로 나오고 그죠?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개수가 뒤죽박죽 되니까요. 우리가 솔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솔팅하는 방법 우리가 어렌지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어렌지 해주고요. 우리가 n으로 솔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카운트가 역순으로 돼야 되니까 dsc 해주고 n으로 해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역순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체가 다 나오는데 sentence는 tf, idf 값이 0으로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entence는 모든 문서에 문서 4개에 다 나오기 때문에 모든 문서에 나온다는 거는 이제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문서에 그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자, 정리가 됐으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그룹을 했으니까 언그룹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되는 걸 확인했으면 이걸 정리해 줄게요. 데이터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텍스트 언더바 카운트라는 걸로 우리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우리가 TF-IDF, 텍스트 TB, 그 다음에 TF-IDF, 이 텍스트 카운트,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다 분석할 때 쓸 거예요. 자, 됐죠?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눈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잘 저장이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돼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서요, 우리가 01점 해주고, 우리가 데이터 정리 점 r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TDM하고 DTM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데이터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tidy 모델에서 보면 여기 보면은 테이블로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올 때 unNest 토큰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단어를 쪼갤 수 있다. 이게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tidy 모델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코퍼스를 옛날에 썼고요. 지금은 코퍼스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tidy 모델을 이제 많이들 쓰게 됩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하고 기능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말고 우리가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해서 의사결정 나무나 이런 걸 분석할 때도 기존에 이제 썼던 방법보다는 tidy 모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로 먼저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지금부터 그럼 또 다른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랑 이런 걸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